최성욱의 톡 최성욱입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오늘은 그거죠. 예, 제가 약속한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4년 하반기 신입 채용 시장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요 전망이랑 대책은 제가 이렇게 단기로 딱 돌아오는 시즌 뭐 6개월 전, 뭐 한두 달 전쯤에 할 때 대부분 틀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으니 여러분들 아마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하반기가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움직임이 보여요. 이제 저희 쪽 이제 대학 쪽에 이제 여러 그 기업에서 컨택이 오죠. 박람회도 하겠다, 설명회도 하겠다, 상담회도 하겠다, 석박 인력을 뽑기 위해서 미리 선점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택이 오는 걸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사실. 아, 이 올 하반기가 어떻겠다. 그리고 제 지인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인사 담당자 후배들과 동료들이 뭐 여러 가지 분위기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020년 하반기 어떨까? 뭐 상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는 너무나 좋지 않았죠. 여러분들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상반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이게 문과 친구들이 오히려 그냥 예전 비슷한 분위기였다면, 이공대 친구들한테는 폭탄 맞은 느낌이 나는 그런 상반기였어요. 왜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문과가 취업이 어렵고 이공계는 그래도 좀 낫다. 그래서 뭐 문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시즌이 아니었던 게 바로 상반기였죠. 그래서 우리 이공계 친구들도 서류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인적성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왜냐면 이제 TO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탈락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상반기였어요. 그러면 하반기는 어떨 거느냐? 일단 희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발이죠. 미국발 금리 인하 분위기가 좀 탐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희소식이냐면 신입 채용이라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입니다. 바로 퍼포먼스가 나서 이런 이제 매출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이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개인들도 뭔가 돈을 굴리고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을 하려면 내 여력이 있어야지 그런 걸 하는 거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기업들도 돈이 좀 있어야 뭔가 투자도 하고 할 텐데 이 투자라는 키워드에 침입 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라는 건 결국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따라서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금리죠. 근데 이제 금리가 미국부터 좀 떨어질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유럽은 조금 떨어졌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한국도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타이밍을 되게 잘 봐야 되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미 연준이나 이런 데서 예, 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B컷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0.5%를 한 방에 졸리는 뭐 그것도 조기에 뭐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발 혼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증권사 IB 아니면 증권사 프론트 미들단이 ITO가 거의 없었죠. 신입을 거의 안 뽑았어요. 뭐 몇 개 대형 증권사 빼고 거의 TO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워낙 힘들었죠. 이쪽 가고 싶은 친구는 많은데 한 3, 4년 전쯤이랑 너무 시장이 달라진 거예요. 신입 채용 시장이. 코로나 때 유동성 굉장히 좋을 때는 엄청 들어가기 쉬웠거든요. 금융권. 예,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준비를 좀 한 친구들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조금은 열릴 겁니다. 상반기처럼 그렇게 안 나오진 않을 거고 작년 하반기보다도 나을 것 같아요. 금융권 쪽은.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그런 AI 관련된 그런 이제 그 하드웨어 쪽이 핫해지면서 AI 관련된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CPU 쪽, 뭐 컴퓨터 CPU가 아니라 인텔이라든지 AMD가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 쪽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바로 우리 HBM이라는 기술이 쓰이고 그것들의 선두주자가 우리 SK 하이닉스인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시그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들어온 친구들 리액션도 좀 해주세요. 채팅창 지금 아무도 안 올라온 건 저 사실 방송하면서 처음입니다. 네. 자,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한번 신입 채용을 한번 열었었어요. 방학 때. 이공계만. 이제 문과는 안 뽑았죠. 잘 보면 눈여겨서 잘 보면 이게 HBM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공정 쪽이랑. 그래서 야 이런 시그널이 있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어떨 거냐라는 거죠. 삼성전자 DS는 삼성전자 DS도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구조나 부서라든지 이런 약간 구조를 좀 바꾸는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입 채용까지 연결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SK 하이닉스로 시작된 그런 반도체 훈풍은 분명히 있어 봅니다. 왜냐면 반도체 훈풍이라는 얘기는 대규모 채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공계가 대규모 채용이 뭐 다른 분야에서 쭉 줄어들었었는데 뭐 2차 전지 훅 가고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입 채용이요. 여러분들 뭐 삼성은 9월 둘째 주 정도 나올 거고 포스코가 9월 첫째 주 나올 거고 뭐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뭐 LG라든지 아니면은 현기차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 다 완전 수시 채용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문은 1학기보다 많이 열릴 겁니다. 제가 많이 열린다는 건 1학기 대비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하반기가 조금 더 열렸어요. 근데 지금 작년 하반기랑 대비했을 때는 어떨까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작년 하반기보다도 나을 것 같아요. 예, 금리 때문인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런 포인트 때문에 물론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돌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일본이 지금 계속 지진주의가 있는데 뭐 지진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근데 신입 채용에 왜냐면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는 줄여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이상한 돌발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작년 하반기보단 낫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낫다고 그 시장이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는 티오가 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체감하는 느낌은 어떨 거냐? 자, 여러분들은요, 요런 느낌이 날 거예요. 2024년입니다. 이거 제가 오탄했어요. 예. 자, 2024년 상반기 쓸 곳이 없었다. 아, 쓸 데가 없네.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냥 몇 군데, 뭐, 남들 다 쓰는데 쓰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요번에는 쓸 곳이, 여기도 나왔어? 요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채용을 줄이는 회사도 이 와중에 있죠. 어디? IT 플랫폼 기반 회사들. 그리고 이커머스 쪽. 이커머스 쪽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이쪽이 사실 개발자, 그러니까 컴공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문과 친구들이 이제 MD나 그다음에 영업 쪽, 마케팅 쪽으로 뭐 엄청나게 뽑아대던 데인데 이쪽이 안 좋다 보니 문과 친구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지. 어쨌든 시장 쓸 곳 많은데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요. 반도체는 아까 얘기했고 방위 산업 쪽 조금 계속 핫하죠, 작년부터.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 쪽, 그리고 조선업 쪽, 중공업 계열 이런 쪽 산업에 아마 티오가 좀 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특징이 항공 우주 쪽이나 방산이나 중공업 쪽이 좀 지방 근무가 많아요. 문과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공계 친구들도 오지도 있죠. 근데 음, 뭐 그런 이제 위치에 대한 가치관이 크지 않은 친구라면 이쪽을 틈새 시장, 니치 마켓으로 보시고 지원 활동 열심히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커머스 쪽은 좀 안 좋아요. 계속 뉴스가 나오죠. 뭐 팀F발 그런 커머스 쪽의 그런 이제 위기. 그게 이제 전이가 돼서 좀 PG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1300K도 지금 뭐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거였나요? 구조조정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뉴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유통 쪽, 예, 특히나 이커머스 쪽. 자, 그리고 여긴 쓰진 않았지만 여전히 개발 쪽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플랫폼 기반 회사들, 흔히 얘기하는 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때가 오히려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가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쪽도 좀 쉽지 않은, 왜냐면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쪽이. 뭐 사람들도 과거보다 또 그런 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반 그런 쪽을 좀 덜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죠. 병목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교통이 막 밀리다 보면 이제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고 하면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막혀요. 근데 이러다가 이게 약간 넓혀진 거야. 약간 흔히 얘기하는 뭐 차량 사고가 났다가 이게 없어지고 치웠어. 그러면 이 조금이나마 막 차량이 가는데
이게 이제 이런 차도랑은 다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델놈델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막 복수 합격이 좀 나올 거고요. 세 군데 네 군데 붙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서류 뭐 30군데 40군데 썼는데 한 군데도 합격하지 않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TO가 조금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어느 정도 합격권에 있었던 미촉자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사실은 충분히 스펙이라든지 정성적인 스펙이라든지 뭐 아니면 스킬 쪽, 뭐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충분히 괜찮은 친구들인데 취업은 제가 뭐라 그러죠? 핏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 일정 부분 핏이 안 맞아서 계속 이렇게 그냥 취업 시장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한 방에 뚫리니까 이 친구들이 바바박 이렇게 뭐 세네 군데 네 군데 붙는 거예요. 뭐 학벌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서 부익부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혀 준비가 안 됐던 친구들은 요번 시즌이 생각보다도 많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쓸 곳은 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합격이 안 되지? 뭐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 좀 나실 시즌이 바로 2024년 하반기일 겁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뭐 힘들다 그러니까 포기? 이거는 진짜 최악이죠.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요즘에는 뭐 지금 여러분들 말로 첫 트라이, 그러니까 첫 트, 1트 뭐 이런 걸로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취준생활 요즘에는 뭐 1년씩 하는 거 일반적이니까 절대로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면 이게 취업이라는 게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도하다 보면 취업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그런 거죠. 끝까지 놓지 않고 멘탈 튼튼한 친구들은 계속 이제 지원 활동과 그다음에 커리어를 쌓는 과정을 병행하면서 언젠간 돼요. 놓지 않으니까. 그런 독한 것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이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취업은 단순하게 뭐 스펙만 높다고 합격하는 게임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스펙이 부족한데도 뭔가 본인의 태도 그리고 본인의 과거 경험이 정말로 빛을 발해서 인턴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걸로 뚫어내는 친구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인턴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 아까 이쪽이 조금 열린다고 했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문제는 여기도 이공계 취업난이 좀 커지면서 여전히 고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최종 합격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문과는 뭐 한 10년 전부터 쭉 어려웠죠. 근데 그렇다고 그럼 난 문과를 전공하지 말아야지. 이건 제 강의 안 들은 친구들이죠. 그렇죠? 본인의 성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죠? 문과 성향이냐 이공대 성향이냐. 그래야죠. 여러분들 삶인데 일해야 되잖아. 30년, 40년. 예, 그리고 자, 고인물 이제 그동안 취업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한 2년 정도 최악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요번에 조금 풀린다고 하더라도 누적 취준생이 있죠. 그동안 취업이 안 된 친구들. 그리고 중고 신입이 요즘에 왜냐면 취업 시장이 어렵다 보면 일단 어떤 시장의 현상이 일어나면 아무데나 일단 합격하는데 들어가고 보자가 나와요. 그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들이 무조건 있어. 네임밸류든 연봉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치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친구들 뭐 하죠? 다 중고 신입습니다. 근데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서열화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업에. 그러면 이제 뭔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파랑새를 쫓는다 그러죠.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그냥 남들이 추구하는 것 말고 내한테 진짜 안 맞다는 뭐 그런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시장에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고 신입이랑 누적 취준생이 여전히 많고 신규로 유입되는 그런 취준생들이 늘어나다 보니 TO는 여전히 비슷비슷하고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거든. 그렇죠? 훈풍은 있지만. 그래서 결국엔 실질 경쟁률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정량 스펙 이제 좀 요번 이제 하반기 좀 보면 요런 분위기가 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정량 스펙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서류 통과를 위한 이런 숫자로 보이는 애들. 뭐 학점, 그다음에 어학, 자격증, 아니면은 뭐 학벌, 뭐 이런 것들은 그 서류 통과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 중에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챗GPT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는 거 기업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소서 냄새가 나는 것들이 이제 확 가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정 어린 이런 이제 자소서들이 좀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눈에 띄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정성 스펙의 검증이 심화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 이제 취준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등장한 취준생이거든요. 지금 세대, 지금 올해가.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정량과 빈도를 되게 중시해요. 그들만. 인사 담당자들은 아닌데.
인턴을 4번 하고 5번 하면 더 좋은 친구고, 한 번 하고 2번 하면 이 친구들은 역량이 떨어지는 친구래. 그들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인턴을 한 번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얻어낸 스토리가 좋다면 기업들은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 친구가 이상하고 스토리가 안 나와. 그리고 그런 이제 정량적인 걸 추구하는 친구는 기업에 와서도 그러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성 스펙의 검증이 심화될 겁니다. 어느 단계에서 뭐 AI 여검이라든지 인적성 검사, 인성 검사, 그리고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이 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 중심의 채용에 더해서 이제 정성 스펙의 검증이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거치고 요즘 세대의 특징이 있죠. 불안, 회피, 그다음에 뭐 조급함, 조바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경쟁 그런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유대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있다 보니 전화도 못 하니까. 그리고 전화 불편하잖아, 다들.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전화를 싫어해. 이메일만 띡 보내고 말거나 문자로 그냥 소통하거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죠. 근데 굉장히 그런 거를 기업에서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 세대에 대한 체크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제가 진짜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복사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다른 기업에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자만 띡 보내거나 이러면서 막 기업에서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거절을 한다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셔서 뭐 제가 일하는 서강대는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뭐 이런 기업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이런 걸 체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 출근 때 막 추리닝 입고 가고 이런 거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어떤 부대끼면서 살 수 있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들어갈 거고요. 결론은 뭐다? 요번 이제 2024 하반기는요. 여러분들의 직무 전문성 당연히 중요해요. 사기업 쪽. 그다음에 조직 핏, 로얄티 이런 측정들. 왜냐면 중고 신입은 어찌 됐든 이 친구는 우리 회사 와서도 어떤 불만족 포인트가 있으면 또 이직할 친구라는 걸 이제 깔고 이제 전형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을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나의 진정성, 내가 왜 이걸 위해서 어떤 역량을 준비했는지 비교하지 마시고 대박. 내가 부족하다면 뭘 쌓아야 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요번 방학 정말 중요합니다. 한 2, 3주 남았죠.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한 달간 해야 될 것들 정리했잖아요. 저 유튜브에서.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그 앞단에 있는 역량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인적성, 면접, AI 여건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물론 그런 역량이 없는 친구들은 역량들 어떻게 쌓아 나갈지도 전략을 짜야 되겠죠. 예. 그런 시기가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2024 하반기 조금 더 풀리겠지만 상반기보단 나을 거고 작년 하반기보다도 조금 더 공고가 뜰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취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아마 하반기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4년 하반기 전망 및 대책 마무리하고요. 저랑 같이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 개인 유튜브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좀 러닝메이트 같은 느낌이 나실 겁니다. 혼자 취준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외롭고 뭐 취업 스터디를 하면 좀 낫지만 그런 친구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라도 듣고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그래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런 상황을 느낀 그래도 어른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껴주시면 조금 좀 든든하실 겁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맞아. 이 대책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마무리 안 하고요. 이것도 얘기 드릴게요. 자, 신입 채용 그러면 안 하냐? 뽑아요. 이건 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뽑고요. 문과는 어차피 TO 모든 직무가 다 한두 명이에요. 뭐 인사팀 6명, 7명 그런데 거기서 10명씩 뽑을 리가 없잖아요. 한 명 뽑을까 말까지. TO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이공계 반도체 훈풍이 있다는 거지 다른 산업군에서 대규모 채용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탈락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류 탈락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4, 5년 전에 졸업한 선배들 얘기들 있죠. 뭐 상위권 대학 친구들은 무슨 전자공학과 나오면은 뭐 삼성은 그냥 간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안 통해. 그런 건 믿지도 말고 그냥 서류 탈락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외부 환경에 대한 고민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외부 환경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고 너무 매몰되면요. 겁나고 무섭고 회피하고 싶고 불안해져서 액션을 못 합니다.
그러라고 제가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을 파악하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기와 여러분들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요번 상반기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저랑 상담하던 친구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뭐 SK 하이닉스, 현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될 사람은 됩니다. 그동안 쭉 안 됐던 친구 갑자기 상반기에 되고 이래요. 계단식이거든요. 고생하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팍팍 또 이렇게 돼요. 다이어트처럼. 그래서 나에 집중합시다. 내 무기는 뭔지. 그리고 과하게 걱정만 하고 TO랑 경쟁률만 따지면서 야 이렇게 안 뽑는데 내가 될까? 나는 학벌이 좋지 않은데 내가 준비한 게 없는데 막 비교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서류 되는 거 보면 와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네. 이런 고민들은요. 여러분들 액션을 못하게 해요. 회피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전략을 짤 때 외부 환경을 냉철하게 보고 이성적으로 보고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과하지 맙시다. 과하면 액션 못해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런 거 그건 삶에서 그러셔야 돼요. 너무 걱정이 많아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무서워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독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회피하세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좀 많이 씁시다. 예, 직무가 맞고 산업군이 맞고 한다면 좀 많이 쓰세요. 뭐 공공기관도 요번에 생각보다는 많이 줄지 않을 것 같으니까 쓰시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회사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짜 회사 좀 찾아내시고요. 극단적으로 지금 시야가 좁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열을 하다 보니까 대입처럼 뭐 서영고 서성한처럼 네카라쿠베 당토 삼스켜넬 뭐 이런 거 막 외우고 다니잖아. 그 회사가 단 줄 알아.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수만 개의 회사가 있어요. 회사는 알짜 기업들도 많고요. 그렇죠? 신입한테 정말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주는 탄탄한 유니콘이 될 것 같은 스타트업도 널려 있습니다. 물론 신입을 많이 뽑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시야가 너무 좁아졌어요. 이게 한 코로나 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부터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뭐 에타나 뭐 저희 학교에서는 서담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세연넷 아니 거기 뭐 고파스나 이런데 뭐 아니면 세연넷도 있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맨날 서열화된 것만 봐서 그래. 노출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착각하거든요.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도 뭐 인터넷에 글도 쓰고 제가 뭐 경제신문에 컬럼도 썼었고 뭐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지만 제 조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취업 준비를 유튜브 찾는 것부터 시작해. 그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취업 준비는요, 나에 대한 이해와 내가 어느 곳에 핏한지, 어떤 걸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지가 본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건 좀 기술적인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알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이렇게 막 우겨 넣어서 나를 프레임에 껴맞추고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면 중간밖에 못 가고 중간밖에 못 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수서승 면접에도. 이해되시죠? 남들 따라하지 마세요. 나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